자, 다음은 세 번째 프로그램.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현재 0승 2패.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경기 상대가 일단 카우보이스, 그 다음에 이제 빌스, 벵갈스 이렇게 계속 힘든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좀 암울할 수도 있겠는데 이 레이븐스가 분명히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각종 매체의 파워랭킹을 살펴보면은 뭐 3위, 4위, 5위 이 정도로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잃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일단 한번 뭐가 문제였는지 저희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보려고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 예상치 못한 0승 2패 시작이고 사실 1주차 칩스는 한 끗 차이였다고 쳐요. 근데 2주차 비교적 약체라고 평가받는 레이더스를 상대로 4쿼터에 23대 13을 역전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전에 어떤 기대를 생각하면 좀 실망스러운 결과고요. 솔직히 오펜스 자체 지표상으로는 아주 최악은 아닙니다. 어쨌든 2주 연속 20득점 이상은 해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작년과 비교하면 체감이 좀 확 됩니다. 작년에 아주 폭발적인 오펜스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한다면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죠. 뭐 저는 좀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쌓이는 야드에 비해서 득점이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는 않다. 이게 터치다운 성공률이 2.7%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라마 잭슨에 대해서. 이게 현재 주전 쿼터백 중에 리그에서 21위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뭐 여러 타겟에게 골고루 볼이 가는 현상? 이런 건 좋은데 축구로 치면은 확실하게 골을 넣어줄 9번 스트라이커가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을 지금 현재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 밖에도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에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들어볼게요. 필름을 딱 보고 느낀 거는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오라인 문제죠. 작년에 뭐 존 심슨, 케빈 자이틀러, 모건 모지스 좀 경험과 재능을 다 갖췄던 선수들이 팀을 떠나면서 여기에 이제 레프트 가드에 앤드류 보이스, 이제 라이트 가드에 다니엘 팔레레, 그리고 라이트 태클에 루키인, 이 로젠 같은 거 패트릭 메카리, 베테랑 패트릭 메카리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두 경기를 치렀는데 특히 이제 라이트 가드 다니엘 팔레레 그리고 라이트 태클인 패트릭 메카리가 담당하고 있는 이 오른쪽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패스 블락킹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런 블락킹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레 이 선수가 6피트 8인치에 380파운드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이즈를 극복할 만한 어떤 스피드가 없어요. 너무 느립니다. 기본적으로 풀링도 안 되고요. 존 블락킹에서는 세컨 레벨로 올라가는 속도도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런 게임이 좀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선수들만 블락킹을 하다 보니까 디펜스 입장에서는 뭐 디펜시브 라인에게 어떤 슬랜트를 시킨다던가 라인베커와 디펜시브 라인의 어떤 갭을 익스체인지 하면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데릭 헨리가 공을 받았을 때 이미 디펜스 선수들이 백필드까지 침투해버리는 상황들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고 런게임 자체가 안 풀리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스킨 운용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마 잭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언더센터에서 패스하는 것을 하지 않고요. 데릭 헨리 같은 경우에는 샷건에서 런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상충된다는 뜻이죠. 이 그렇죠. 팀의 헤드가 되는 선수들끼리. 그래서 레이븐스가 샷건 또는 피스톨 포메이션에 그렇게 많은 플레이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5년간 리그에서 연평균 183회, 이게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인데 데릭 헨리 같은 경우에는 언더센터에서 출발했을 때 그 어떤 선수보다도 많은 야드를 기록했던 그런 선수예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대 볼티모어 레이븐스 같은 경우에는 1번 러닝백을 두는 시스템 자체를 좀 지향해요. 2019년도에 마크 잉그램 이후에 1번 러닝백을 둔 적이 없거든요. 지난 8시즌 동안 단 한 명의 러닝백도 50% 이상 오펜스 스냅에서 뛰지를 않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프 시즌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게 지금 데릭 헨리가 좋은 선수였던 건 맞는데 헨리랑 라마를 공존시킬 수 있겠느냐 또는 레이븐스가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 그리고 설왕설래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거의 연장선으로 플레이 콜 그리고 플레이 디자인 자체가 또 너무 정직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시즌 사실 그리고 조지아에 있던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토드 몽킨의 오펜스는 정말 예측 불가능함이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물론 러싱이 기반이 되는 스킴이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플레이 액션이라든지 타이트 엔드들이 뭐 블락인 척 라우트를 뛰는 딜레이 라우트를 통한 어떤 패싱 게임이라든지 타이트 엔드 스크린이라든지 또 뭐 제이 플라워스를 활용한 여러 기믹이 섞인 트릭 플레이라든지 플레이북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인스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시즌
두 경기는 좀 많이 단조롭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헤비 퍼스넬 쓰고 뭉쳐놓으면 헨리를 통한 다이브 러싱이다. 와이드 리시버들을 스프레드 해놓으면 우리는 라우트 조합을 통한 다운필드 패싱 게임이다. 이걸 그냥 대놓고 보여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단조로운 공식이 생겨버리니까 당연히 디펜스 입장에서는 대처하기도 너무 쉬워지고요. 가뜩이나 오펜시브 라인이 부실해서 런게임도 잘 안 풀리는 상황에 뭔가 후속으로 좀 터져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없다 보니까 그 폭발력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토드 몽킨이 이런 거를 일부러 숨기고 있나 싶을 정도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런 다양함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디자인과 콜링에서 지금처럼 이런 단조로움이 계속된다면 이 답답함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펜스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첫 번째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시즌을 보내고 있는 잭 오어가 좀 이 정도로 고생할 줄은 몰랐는데 디펜스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 맥도날드가 팀을 떠나면서 잭 오어가 그 뒷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사실 그 빈자리가 안 느껴지고 잘 하겠거니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 레이더스와의 경기를 돌려보고 이거는 확실히 어떤 시스템 변화에 대한 문제가 좀 있구나 싶었던 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많습니다. 1주차 칩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비의 워디 터치다운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세컨더리에서 나온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었고요. 이번 레이더스와의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좀 계속 나옵니다. 오펜스가 쉬프트나 모션을 통해서 포메이션을 이리저리 바꿀 때마다 디펜스는 여기에 어떻게 자신의 어사이먼트가 바뀌고 대응할지 규칙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이더스가 이런 식으로 좀 프리스냅에 움직임을 여러 번 줬을 때 디펜더들이 뭐 서로 다른 커버리지를 아예 플레이 해버린다든지 맨커버할 선수를 아예 놓쳐버린다든지 그래서 캐치를 허용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고요. 이게 1주차, 2주차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아마 3주차까지 이게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따로 뭐 분석 영상을 올려야 될 정도로 지금 디펜스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게 아닐까.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변하면서 선수들이 어떤 혼동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좀 디펜스의 부진의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성장통이 예상이 좀 안 됐던 건 아니거든요. 변화에 대한 대처 같은 게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분명 있긴 있었는데 이 모든 문제를 오어한테 전가하는 거는 좀 무리일 거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해요. 특히 뎁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데비언 클라우니의 이탈로 젊은 아웃사이드 라인베커들의 성장이 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패트릭 퀸의 자리는 지금 경험이 거의 없는 트렌트 심슨이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좀 힘을 내야 되는 게 세컨더리였는데 에디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존 하버도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세컨더리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 성찰이 되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도 레이더스가 컴백하는 과정에서도 마지막 20분 정도를 오로지 패스에만 의존해서 공격을 전개했거든요. 레이더스가. 근데 말론 험프리는 아담스를 상대로 진짜 큰 고생을 했고 뭐 해밀턴, 마커스 윌리엄스, 에디 엑슨 등 이 세이프티의 조합은 이 루키인 브록 바우스를 전혀 억제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 모든 잘못을 또 세컨더리에게 부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커버리지라는 것도 결국에는 패스 러시와 좀 동기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팀은 서로 시스템적으로 잘 안 맞는 거, 코치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거 뿐만 아니라 젊은 선수들이 겪고 있는 성장통, 특히 이 브라운의 프레셔 그리고 퀸의 커버리지 테크닉의 빈자리가 아직은 너무 크다. 이거를 대체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레이븐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스케줄도 빡세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미래가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 양면으로 분명히 큰 변화가 필요한 지금 레이븐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레이븐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